사랑하는 부성부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주일로 일주일 뒤면 우리가 명절 보내게 되는데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명절 계획은 어떠세요? 특별하게 이번 또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이렇게 가족 간의 왕래가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제가 그 새벽 설교와 또한 수요 사경에 인도를 맡게 되어서 저는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저희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듯 합니다. 우리 부성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특별하게 어디를 다녀올 생각은 있으신가요? 좀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만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설날까지 보면 한숨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오지 않는 것이 효도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부모님들은 찾아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방역을 철저히 서로가 지켜야 합니다. 특별하게 어느 좀 많은 사람들 그 추석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 사람들 많은 곳을 좀 피해 주시고 그에 맞춰서 방역 철저히 해주시면 돼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잘 해주시고 특별하게는 또 식사하는 거 외에는 또 집에 와서는 또한 가족끼리는 상관없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보내시고 또한 부모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면 될 듯한데 그래도 아무런 다른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다가 또한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래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을 텐데 어떠세요? 우리 구성부 가족님들은 또 제 얼굴을 보고 계실 거고 또한 이렇게 음성을 듣고 계실 텐데 참 깁니다. 코로나19 참으로 길고요. 저도 지난주 화요일에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았고 특별한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에게는 다행히 뉴스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잠깐 조금 열이 났다가 또 어깨가 좀 아픈 것 외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또한 어떠세요? 백신을 맞으셨나요? 아니면 또 맞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찌됐건 이제 코로나는 사라지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고 함께 코로나를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의 개발이죠.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의료진들과 과학자를 통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었던 것처럼 다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일상에서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게 되었는데 빨리 마스크를 벗으면 그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주는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백신을 맞아서 조금 하루 이틀은 좀 일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쉼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서 좀 피로감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또한 그래서인지 백신을 맞고 난 후에 또한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말씀은 보고 계세요? 아니면 기도는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예배의 예배에 대한 성공이라는 말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떠세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셨어요? 주일 예배 외에 드리신 예배는 있으신가요? 수요 사경이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아니면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있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경건한 모습이니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성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소소한 일상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또 오늘도 부부가 꼭 함께 나눠야 하고 알아야 할 이야기 중 듣기 싫은 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떠세요? 항상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내 남편과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에요? 말한다면 사랑해, 좋아해, 당신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마워,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 일해줘서 고마워,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멋져요, 아빠 사랑해요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죠. 일을 하고 와서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피로가 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한 듣기 싫은 말이 있을 텐데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가족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이게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듣고 싶지 않은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에 생각해 봤는데 각각에 다르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왜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지를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고 난 후에는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싸운 적은 없으세요? 왜냐면 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의를 차리고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친한 나머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나머지, 편해진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까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한 번, 2번 듣다 보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기분이 상해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맺자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이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말 3가지를 한번 적어서 한번 부부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에는 에먼 박사의 몇 가지 제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우자와 대화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당신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 나는 당신에게 애정이 없다고 느껴요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같은 생각을 공유할 때가 있고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나 혼자만이 겪는 고민이 있을 텐데 그 고민들에 대해서 당신이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모습을 통해서 애정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서로를 항상 잘 살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집중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고민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나눠보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 그 부부가 더 끈끈하고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또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당신이 재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할 때 나는 당신에게 애정이 없다고 느껴요. 즉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주의 있게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이라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대화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빨리 들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것이 정답일 수 있지만 그냥 빨리 해결책을 줌으로써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 성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대화한다는 거는 해결책을 얻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생각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내와 우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남편들은 보통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조금은 아내의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합니다.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 자신의 어려운 마음, 자신의 아팠던 마음을 그렇구나, 당신 힘들었겠네요, 힘들진 않았어요 라고 공감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장처럼 해결책을 빨리 하는 거 보고 애정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 한번 읽어보면 나의 업무 목표에 대해 당신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나는 당신이 무례하다고 느껴요 라고 말을 하는 문장이네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느낀다는 거죠.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할 부분이네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예의가 있고 더 서로를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한 나머지
그 익숙함 나머지 편안함 속에서 조금은 어떻게 볼까요? 이걸 좀 조심스럽지만 선을 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무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무례함을 느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오래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지만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 그것이 상처되어서 또한 이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떤 순간에 또 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그렇다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죠. 서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또한 바라봐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무례함보다는 부드럽고 내 말에 집중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배우자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대화를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고 이 속마음을 얘기할 때 다투려고 내가 어떤 서운함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더 차분하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눔을 가짐으로써 관계가 더 회복되고 또 그 대화가 또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하기 싫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맞죠? 대화를 하면 대화할수록 더 재밌고 상대방을 알아가고 또한 상대방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것이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인들이 바라는 이상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한 그 대화가 유익한 대화로 또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서로의 감정을 더 사랑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대화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도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진중하게 오늘에 대한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은지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속상했다라는 것들 얘기해서 그런 말은 최대한 하지 않고 더 듣고 싶은 말 또한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